안녕하세요. 서울 이천치과의원 한승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면찬 교수님을 아주 어렵게 모셔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논문 리뷰를 좀 재밌게 해봤는데요. 이면찬 교수님 지금 스위스에 계신데 잘 계시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거기서도 좋은 연구 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사실 지난번에 임 교수님이 두 번째 논문 리뷰해 주시면서 연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단 말이죠. 논문의 이제 저자 직강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본인이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고대 안암병원 치주과에서 재직을 했었는데 현재는 퇴사를 한 상황이어서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교수라는 직책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좋은 소식 있던데요. 뭐 개업 준비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잘 되세요? 네, 뭐 아직 좀 소원한 일이라서 부탁드립니다. 대박 나실 거예요. 용감하게 하시면 다. 자, 오늘 제가 이 논문을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흔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제가 또 많이 이쪽으로 좀 해보고 싶고, 제목만 봐도 참 이게 흥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획하게 되신 게 어떻게 배경이 되는지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케이스들을 모집을 한 거는 아니었고, 가이스트리를 통해서 제품 지원 연구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에 재직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는데, 감사하게도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제 저희한테 제품을 이제 지원해 주시면 부담 없이 그 제품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콜라겐가 처음에는 각화치윤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재료이긴 했지만, 제가 이 재료를 많이 이제 다뤄본 상황에서 이 재료를 특별히 또 어떤 곳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제품을 지원받았다 보니까 좀 또 공격적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그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가장 흔하게 이제 다 할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 바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들이었거든요. 저희는 늘 알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연조직이 문제였을 거고, 연조직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시고 전신 질환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FGG를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대체 재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결과가 좋게 나왔어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던 경우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서 제가 뭘 찾아봤냐면, 가제트 시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이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전부 다 리제너레이션 서저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현실상 보면 리젝티브 서저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나온 연구들이 뭐가 있냐면은, 리제너티브 서저리는 어차피 잘 안 될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리젝티브 서저리만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소프티슈 컨디션을 개선시켜서 필요한 연조직 환경을 정말 잘 만들어주면 그 임플란트가 서바이벌 하는데 본로스는 뭐 같이 안고 사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박정수 교수님이 하신 거고, 약간의 이제 리제너러티브 서저리를 이제 같이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소프티슈가 임플란트에서 중요하죠. 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뭐 결론에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소프티슈 컨디션을 개선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의 결론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거든요.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건강한 임플란트에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임플란트를 뭐 위치라든지 위치적으로도 잘 심어놓고 지배화도 잘 해놓고 했다면은, 건강한 임플란트에서는 반드시 콜라치노이드 무효자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미 병이 들은 임플란트에서는 요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프티슈의 컨디션에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훌륭한 선생님 모시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고요. 매트리얼 메소드부터 조금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스터디 디자인은 논문을 위해서 어떤 모집된 환자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환자를 보면서 만났던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나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 중에서 페리타이티스 뮤코자가 없거나 뭐 1mm 이하여서 소프티슈 컨디션을 개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선택을 해서 이 재료를 이용해서 KT 어그멘테이션을 실행했던 케이스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그래도 보자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가 있는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환자들이 크로닉 페리odontitis가 있었던 환자분들이었고 물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 준비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풀마이스트 플랫 스코어가 25% 미만으로 오럴 하이진에 대한 교육이 다 이미 된 상태에서 이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이제 저절로 찾아와서 이 수술 해주세요 그러진 네네.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뭐 네네네. 리퍼된 환자들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자각 증상이 좀 뭐 시비어하게 좀 있었나요? 어떻게?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SPT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었어요. 아. 근데 제 환자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가 2017년도 이제 9월부터 고대에 부임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에 계속 다니시던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넘겨받았던 거죠. 아주 오래전에 이제 고대에서 혹은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와서 치료가 안 되고 있던 상황들 제가 그 환자분들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계속 염증이 리커되는 상황을 이제 본 거죠.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뭐 이렇게 뭐 치소들한테 피가 난다든지 페리임플란타이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페인이 있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뭐 피가 나요 뭐 이런 주소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게 됐었죠. 그래도 고대 안암병원 정도에서 다니시던 환자분들이면 동기부여는 꽤 잘 됐을 것 같네요. 네 환자분들이.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뭐 이해도도 높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커요, 원장님. 이해도라는 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치료이잖아요. 임플란트 맞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임플란트 주변에 또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이런 수술을 받으시기가 쉽지 않으신데 다행히 설명을 잘 해드리면은 이 치료에 대한 좀 필요성을 인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 과정이 이제 개입됐는지 조금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5번째 케이스인데요. 환자분 63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46번, 45번 임플란트 식립된 지 5년 되었던 경우였고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페리임플란트 본로스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개월 SPT를 하고 계셨던 환자분이셨고 여러 가지 전신병력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치료에 대한 조금 두려움도 많으시고 하시는 경우였는데 오실 때마다 이렇게 염증이 있는 상태로 늘 오셨고 보시면 베스티블이 거의 없는 상태이면서 왜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여기 머슬이 굉장히 힘이 세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제 이악 무는 습관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미러로 이렇게 당기기처럼 굉장히 힘든 그런 환자분이셨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의 플락 컨트롤은 거의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피가 계속 나고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보시면 이제 프루빙 데스가 이렇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머슬의 이제 풀링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체제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모험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이게 나중에 리바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FGG를 해가지고 완전히 머슬이나 그 뮤코자 티슈에 대한 리바운드를 좀 막아주는 게 치료에 좀 예지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 경우는 환자분께서 굉장히 제너럴한 컨디션이 안 좋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대체제를 권유해 드렸던 상황입니다. 케라티나이즈드 뮤코자가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 경우에는 뭐 KT를 뭐 남기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이제 버컬 쪽에 있는 모든 티슈를 다 이제 끌어내려서 APF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44번 쪽에 이제 자연치가 있다 보니까 요 치아에서 좀 KT에 대한 재사용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44번의 주변에 있는 티슈도 같이 이제 끌어내렸던 이제 케이스입니다. 콜라겐 매트리스를 쓰시는 경우에는 베드는 가급적 좀 크게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논문의 상에도 인덕션 레이트라는 수치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 재료 자체의 특성이 어떤 주변에 있는 셀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새로운 티슈를 만들어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세포가 이제 와가지고 새로운 티슈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베드는 크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PF를 충분히 내리고 그거를 이제 골막에다가 수처를 하고 난 다음에 매트릭스를 재단을 해가지고 이제 수처를 한 사진입니다. 베드 형성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되게 어려운데 교수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이거 이면찬 교수님한테도 질문 드렸었는데 뭐 거기다 좀 페네스트레이션을 좀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아예 저거를 뭐 네. 내리지 말고 그냥 시저로 다 잘라버린다든지 네. 뭐 어떤 뭐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좀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뭐 저도 그런 페네트레이션 줘봤었고 그 다음에 안에 사실 머슬 티슈 굉장히 두텁잖아요. 네, 완전히 너무 그거를 잘라도 엄청 잘라도. 잘라도 또 봐보고 네. 그걸 잘라내는 것보다는 그냥 아래 단단하게 좀 묶어주는 게 좀 리바운드가 적은 것 같다는 인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논문상에도 그 소개가 된 건데 APF를 내리면서 인시전 2번 주는 거죠. 플랩 바로 하방으로 좀 인시전을 한 번 더 줘가지고 파셜로 다시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바깥쪽 플랩 그렇죠. 바깥쪽 플랩 플랩을 2번 인시전 준 더블 플랩식으로 만든다는 맞아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안에 머슬은 더 아래로 그냥 내려놓고 바깥에 플랩을 좀 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베드에다가 딱 이제 수처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왜냐면 그 플랩 자체가 좀 얇아지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하게 베드에다가 수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베드에 수처를 할 때는 흡수성 실을 쓰는데요. 5제로 바이크를 쓴 것 같은데 요새는 5제로 쓰지 않고 6제로를 사용해서 그거를 될 수 있으면 한 달 이상 좀 남겨두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리바운드를 좀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수처는 일찍 풀지 않는다.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아니면 안 알려주실 거니까. 제가 무코그래프트를 써본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 않아가지고 네. 수처하기는 어때요? 콜라겐 매트릭스가 다 그렇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수처하기가 조금 좀 까다롭다, 뭐 좀 센시티브하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노하우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피에 젖어버리면은 더 수처가 어려워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첫 번째로 베드를 만들 때 커넥티브 티슈를 사실은 거의 남기지 않고 아주 골망만 파인하게 남기면은 별로 블리딩이 많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를 파인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코를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아주 빨리 수처를 하게 되면 좀 피에 흥건하게 젖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처가 수월할 수 있긴 한데 자가 조직보다는 수처의 양이 더 많긴 합니다. 실은 수처를 더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제가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요. 네. 저거를 핀으로 그냥 박아버려요. 아 맞아요. 예, 훨씬 빨리 끝나니까. 박을 수 있는데 이 가장자리에서 왜 펄럭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좀 잘 잡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잘 이렇게 베드에 잘 붙도록 해주는 수처가 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저거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블리딩이 저렇게 돼가지고 저게 적셔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고 않고? 예, 이분은 사실은 염증이 워낙 많은 케이스여서 의도치 않게 블리딩이 많이 생긴 거고요. 흥건하게 적셔지지 않아도 전혀 제 생에는 예. 여기 이제 본그래프트 같은 걸 좀 하셨잖아요. 서피스 디컨테미네이션하고 네네네네. 그 부분도 조금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그래프트 케이스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PF로 네일링고 한 케이스였는데 제가 필리프란타이티스 케이스 많이 다루면서 표면치에 대한 처리는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커튼 펠렛을 이제 셀라인에 묻혀서 그냥 닦거나 클로로엑시즌에 묻혀서 닦거나 아니면 H2O2에 묻혀서 닦거나 이런 방법으로 그냥 주로 했고요. 이제 케이스들 중에 뭐 인트라보니 디펙이 있거나 해서 좀 임플란트 서피스를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좀 처리하고 싶을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 물방울 레이저가 있었어서 그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조금 이제 링구얼 쪽이나 이렇게 닿지 않는 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염증 조직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팁이 네. 저도 예전에 써봐가지고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좀 사각지대를 이렇게 쏠 수 있는 팁이 좀 있나 보죠? 갖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올레이즈라고 해서 바이올레이즈 사에서 만드는 워터레이즈라고 하는 레이저인데 그 회사에서만 만드는 좀 특별한 팁이 있어요. 이제 치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인데 방사형으로 레디에이션이 되거든요. 그 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도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 서피스 쪽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치주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팁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거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네. 개원하실 거잖아요. 사실 거예요, 그 팁? 저 쓸 거예요. 저는 반드시 쓸 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치주 치료를 적용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논문으로 제가 사실 냈거든요. 임상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팁이었고 특히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할 때 디그래놀레이션 할 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잘 메모해 두세요. 의도치 않게 제가 또 저는 없거든요. 이게 고가의 장비다 보니. 자, 그 다음에 본그래프트는 못 쓰셨나요?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본그래프팅은 이 논문에 들어있는 케이스에는 다 바이오스를 사용했습니다. 가이스트 이렇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저게 이제 어쨌든 링거얼 플랩을 이제 열지도 않았고 네네네. 파셜 시크니스 베드란 말이에요. 그레인레이션 티슈가 아무래도 좀 붙어 있을 것 같고 깨끗하게 제거되기가 네네네. 어려울 것 같고 본그래프트 적용하기도 이제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인트라보니 디펙트라서 하더라도 거기를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 콜라겐 매트릭스 저걸로 네. 커버를 하셨다는 네, 제가 거죠? 한번 케이스를 예. 공유를 해드려 드릴게요. 얼핏 봐도 본로스가 좀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37번 예. V 임플란트고 사실은 36번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빼기는 조금 또 애매하고 연세가 또 있으시고 하셔서. 아, 저 근데- 같으면 빼야죠. 아, 그렇죠. 저도 사실 빼는 게 가장 속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고대에서 또 신경 썼던 임플란트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세이브를 꼭 하고자 하는 좀 의지가 있었습니다. 본로스도 있지만 이렇게 연조지의 컨디션도 좋지가 않거든요. 네. KT가 거의 KM이 없는 상황이고. 약간 있다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거는 어태치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유슬리스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수술의 정당성은 네, 인정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베스티뷴도 굉장히 얕은 상황이기 때문에 플락 컨트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제대로 이제 하려면 저희가 수술을 2번 해야 되죠, 원장님. 네. 보리식을 하면은 다시 베스티뷴이 올라올 테니까 롱텀으로 이 염증이 없는 상황을 유지시키려면은 다시 연조직의 컨디션을 이제 좋게 만드는 어떤 뭐 수술을 해야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너무 번거롭다 생각이 들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 연조직에 대한 수술만 하게 된다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인트라보니 디펙을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원장님. 이거를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표면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래프팅을 한 다음에 뭐 멤브레인 덮을 수 없으니까 또 플랩 덮을 수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아이디어를 냈던 게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요. 본그래프트를 적용을 하고 여기다가 뮤코그래프트를 이제 덮어줘서 이제 연조직의 재생과 병조직의 재생을 모두 도모하고자 제가 이제 시도를 했던 케이스예요. 여기에 만약에 자가 조직을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뒷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기가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적용한 만약에 자가 조직이 잘 생착이 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 재료는 어쨌든 간에 주변에 블러드랑 세포를 이렇게 이제 리크루팅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스캐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주변에서 세포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새로운 조직을 재송해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거 한번 컨트롤드 스터디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가 조직 띈 거하고 매트릭스 쓴 거하고 해외 보면 뭐 노엘캔인가 뭐 그런 양반들이 가끔 하는 방법인데 저걸 페리오스티움을 어쨌든 파샬로 했으니까 네네. 그걸 다시 덮고 그 위에다가 베드를 덮나 저 매트릭스를 덮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베드 파샤티는 네. 산 거를 제가 잘 안 근데 살 것 같으니까. 뒷백이 있는 저 상방에 골막을 남기는 게 이 쉽나요? 베드를 띈 거를 다시 네. 이렇게 아. 다 덮는다는 얘기죠. 아. 덮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정말 흥미가 있는 그런 논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네. 선생님, 요 힐링된 사진이 좀 있나?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본그래프트가 사실, 네, 그 네. 중간에 뭐 익스폴리에이션 된다거나 아. 그러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케이스에 뭐 1주, 2주째 사진도 분명히 제가 있는데 예, 제가 예. 여기다 실체는 않았지만 4개월째 보시면 당연히 케이트 미크자가 네, 하고요. 엄청 저기 베스티블도 깊어진 게 그렇죠.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1주차, 2주차 봤을 때도 예. 굉장히 이 콜라겐 매트릭스가 주변의 세포를 빠르게 리크루팅하기 때문에요. 본그래프트 머테리얼에 대한 루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 진짜요? 몇 개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이 그 그래뉼이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빠르게 소프티슈가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연조직이 두터워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힐링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나오기 전까지 계속 팔로우를 했으니까 4년, 5년까지 팔로우를 했는데 볼로스도 전혀 없었고 계속 염증 없이 다른 잘 그 뒤에 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 CT상에서도 보시면 37번 주변으로 골 재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관찰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잘 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선생님들도 잘 아실 네, 거예요. 네. 그것도 보통은 저게 보철물을 또 풀러내고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수술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한꺼번에 저렇게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베스티블이 깊어지면서 소프티슈 컨디션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오픈 플랫 디브라이드먼트만 잘해도 본필이 되는 맞습니다.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본그래프트를 안 하고 소프티슈 컨디셔닝만 했을 때 저런 결과를 얻었을까?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런 게. 네. 그런 거를 좀 누가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 뮤코그래프트 선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획기적이잖아요. 결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통계를 토탈에 대해서도 냈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무코사이티스 케이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봤는데 토탈에서 보시면은 프로빈데스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 보시고 특히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에서도 프로빈데스가 이제 유의성 있게 레스트 비슷해서 줄어든 것이 관찰이 됩니다. 케라티나이티스 무코자 하이트 같은 경우에도 유의성 있게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요. 거의 없던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3.29mm 정도로 3mm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된 게 보이고 임플란트 주변에 분로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어떤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좀 페이버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는 예, 좀 더 이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목하여서 보셔야 될 거는 베스티뷴 뎁스입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연조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각하 치은의 양보다는 베스티뷴의 깊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중요하죠. 베스티뷴 뎁스 중요하죠.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들에서도 이렇게 베스티뷴 뎁스가 6점 거의 없는 상황에서 6mm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롱텀 팔로업을 했을 때 이 임플란트의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렌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네. 되니까 임플란트만 딱 해주고 환자분 잘 닦으세요. 그런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잘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베스티뷴 뎁스란 말이죠. 자, 굉장히 많은 수치가 지금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논문을 쓰실 때 베스티뷴 뎁스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나요? 네, 참고 문헌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베스티뷴 뎁스를 잴 때 그 사진인데요. 포토 찍을 때 끼는 그 리트랙터요? 리트랙터를 네. 이제 끼고 교합을 하라고 하면은 베스티뷴이 이렇게 내려가고 뮤코 버칼 폴드의 가장 저점을 이제 베스티뷴 깊이로 정해서 여기서부터 뮤코자 마진까지 이제 길이를 마진까지 측정을 그런 식으로 프로브로 되십니까? 맞습니다. 프루브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베리에이션이 좀 클 것 같긴 하네요. 사람에 따라서요. 예,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측정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이제 베스티뷴 뎁스 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중요한 또 결과 소개시켜 줄 게 하나 남아 있죠. 익숙한 용어는 아니었어요. 인덕션 레이셔에 대해서 좀 이제 네. 그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처음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가 조직을 이용한 KT 오그멘테이션이나 대체제를 이용한 KT 오그멘테이션이 얘기를 할 때 슈링키지 레이트를 그렇죠. 시링키라는 건 다들 다루거든요. 뭐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근데 자가 조직의 경우에는 슈링키지 레이트라는 게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슈링키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자체가 이제 슈링키즈 한다기보다는요. 내가 만예를 들어서 10mm를 적용을 했는데 이 10mm 중에 얼마만큼이 주변으로부터 KT를 만드는 세포를 유도를 해서 KT 재생을 유도하는가? 좀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덕션 레이시오라는 제가 이야기를 썼습니다. 좀 뭐 일리 있는 얘기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일반적인 그래도 자가 조직 쓰는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수축률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좀 큰 편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들을 좀 크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도 있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 재료 자체가 스캐폴드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어떤 세포가 오는 걸 막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세포를 다 이제 리크루트를 하겠죠. 근데 코자에서 올라오는 그런 세포다 올라오는 걸 차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들을 크게 만들어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생소한 용어지만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저작권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논문과 비교해봤을 때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본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네. 디지즈 레졸루션에 대한 거 네, 어떤 결과는 네. 따로 이렇게 측정을 안 하셨나요? 그런 거? 어떤 환자 통제가 돼서 모집을 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서 다 본필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따로 그거를 수치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뭐 후속 논문 하나 쓰셔야죠. 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되게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세요. 디스커션에서 조금 이런 거는 좀 언급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라겐 매트릭스를 적용한 경우에 케라티나이티스 무코자 하이트가 유의성 있게 증가했고 증가된 베스티뷴러 뎁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빙데스도 이제 감소한 것이 관찰이 되었고 염증도 좀 완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큰 문제는 이 스터디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는 거일 거거든요. 뻔한 그 결과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RCT를 이제 시행을 해야지 저희가 RCT를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RCT를 되니까. 프로스펙티브하게 이제 해야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 이렇게 적용을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을 이제 한번 봤으면은 제시한 수식을 적용을 해서 프로스펙티브하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그냥 케이스 리포트라도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도를 해본 리포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 디스커션에 이제 언급해 주신 논문 중에 몬예 논문, 이게 스페인 사람인 것 같고, 뭐 솔롱코란, 이제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둘 다 이제 한 2020년, 2022년 그때 정도에 나온 거예요. 이런 논문들이 소프티슈 컨디셔닝을 통해서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해보고자 하는 시도였거든요. 환자들이 좀 많기는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뭐 디지즈 레졸루션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잘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선생님처럼 뭐 어떻게 리저너티브 서저리를 동반했다든지, 더군다나 그거를 뭐 뮤코그래프트로 해결했다든지, 물론 슬롱코는 이제 뮤코그래프트하고 이제 자가조직 뭐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는 스터디긴 합니다만, 실험적인, 공격적인 그런 리포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소프티슈 컨디셔닝을 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저도 얻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가제트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케이스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 이제 4년 5년 케이스 팔로우하면서 염증이 리커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잘 나와주시고 네. 또 플락 컨트롤 열심히 해주시는 게 어떤 수술을 한 다음에도 결과를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최신 논문 리뷰는 가제트. 아주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가제트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케이스가 있는데 연조직이 아주 형편없다 그러면 이제 박 선생님이 개원하실 거니까 아니죠. 선생님 저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정말 저는 지금 쉬는 상황이어서 아주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원장님께서 굉장히 또 편하게 이렇게 리드해 주셔가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녹화를 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던 케이스들 이렇게 모아서 그냥 이제 논문을 썼는데 이걸 또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이 있고 또 아이디어를 얻고 하셨다는 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임현철 교수님부터 이어져 이제 특별 게스트 편을 이제 마치게 되었고 선생님 저희 개원 대박나세요. 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잘 된 건가요? 이거 괜찮겠네.